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선영의 EMP 2부 출발한 지금 시각 2시입니다. 자,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피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휘휘 열심히 저어왔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이 됐고요. 지난 17일 재차 요청한 바 있는데요. 피고인 1심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석이 안 됐더라도 7월 초면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보석이 이번에 허가되면서 그보다 더 빠르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천여만 원 돈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22대 국회가 관심사에 개원은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정식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이 돼야 정식 개원식이 열리는데 여야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앞서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하는 그러니까 법안 본회의 상정까지 가는 길목에서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원내 2당이 맡고요. 또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그동안 맡아왔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잠깐, 그럼 원내 2당이면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맞고 그리고 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원래는 맞군요. 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국회 관행이었다 그러죠.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다음 달이죠. 6월 5일 첫 본회의 열고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는 22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우원식 의원이고요. 민주당 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고 국민의힘 목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맞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표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2대 국회 의석수 한번 짚어드리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6당이 192석입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여소야대 국회 그러니까 정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싸움도 팽팽하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서로에게 그런 어떤 그 힘겨루기도 아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좀 어땠다고 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시작부터 대여 공세를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오명을 남겼다며 견제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도 꺼내들었어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겁니까?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라며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갔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악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옹호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첫날부터 특검과 거부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여야의 구체적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후 이틀 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은 오늘 오전 당론 1호로 채택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고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수사 범위를 넓힌 최혜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곧바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접수를 한 겁니다. 여당은 오늘부터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1박 2일 워크숍 행사를 열고요. 여기서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 뒤 1호 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데여서 오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이 350여 킬로미터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고요. 네. 북한이 사실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주 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처럼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한두 발씩 쏘다가 이번에 10발을 했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단거리 미사일 한 발 발사에 이어서 13일 만에 이루어진 거고요. 네. 올해만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또 지난 27일 한일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정찰 위성을 쐈지만 공중 폭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틀째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정말 가지가지. 네. 군사 정찰 네. 위성부터 시작해서 네. 어제 오물풍선, 오늘 그러니까요. 새벽엔 탄도미사일까지 3단 콤보로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네.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 또 그렇군요. 내부 결속, 주민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북한의 또 다른 이제 실세의 한 축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황당한 메시지를 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래요?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어제 담화를 통해서 대남 오물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말했어요. 우리 측에서 보낸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네. 수 없다고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꼬아서 한 말입니다. 네. 또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이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도 언급했거든요. 네. 이게 추가 살포를 암시한 겁니다. 네.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낼 가능성이 나오고요. 네. 어제와 그제 북한이 우리나라로 날려보낸 이 오물풍선 전국에서 어제 오후 4시 기준 260여 개가 넘었어요. 네. 다행히 폭발물이나 화학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가 실려서 날아왔지만은 그렇죠. 네. 앞으로 생화학 무기가 혹시 또 실려왔을 때는 그럴 그땐 수도 또 있죠. 다른 네. 문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초동 대처가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다 날라오기 전에 네. 미리 감식을 해서 터뜨려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건지 중요해졌다는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올해 초부터 우리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입 전형 계획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 교육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각 대학들이 홈페이지 등에 내년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줄곧 의대 증원을 반대해왔죠. 오늘 저녁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임현택 의협 회장은 SNS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오세요. 제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 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대학이 정원까지 발표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며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산 사과가 물 건너간 미국에서 더 싸게 팔리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요? 네, 국내에서 한 개에 평균 3,000원에 팔리고 있는 충주 사과가 저 먼 땅 미국에서는 1,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서 국내 소비자들이 이건 배신이다라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한 개에 10,000원 하던 사과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미국 마트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네. 사과가 한 개씩 낮게 포장돼 있고 그 밑에 충주 안심 세척 사과라고 한글과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 있고요. 1.29달러라고 적힌 가격표가 있습니다. 네. 충주 사과가 우리 돈 1,76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거죠. 네. 국내 가격에 비해서 40% 이상 저렴한 거거든요. 너무한데. 네, 너무하죠. 누리꾼들은 국내에서 3,000원이 넘는 충주 사과가 이국당 미국에서 어떻게 더 쌀 수 있냐. 사과 싸게 먹으려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야 하냐. 국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사과 사러 미국까지 가다 보면 비행기 값이 더 크게 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충주시 입장은 뭐라 그래요? 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네. 충주맨으로 불리는 김선태 주무관은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네. 논란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어제 공식 입장을 네. 밝혔어요. 원래 미국 수출용 사과와 국내 내수용 가격은 같지만 이 미국에 수출된 사과는 가격이 폭등하기 전인 2023년 가격으로 100% 계약 재배된 거고 계약이 됐군요. 네, 싼 가격일 때 계약이 이미 다 됐다라는 됐고. 거죠. 저런. 네, 그래서 지난 1월에 수출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마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더 할인을 해서 싸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건데 네. 워낙 고물가잖아요 요새. 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속을 쓰린 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뷔페에서 다 음식 먹고 나면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파인애플도 있고 바나나, 딸기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사과만 먹어요. 금사과 시대가 맞긴 깜짝 맞군요. 놀랐어요. 그렇죠. 접시에 사과를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충주 사과뿐만 아니라 네. 국내 사과값이 그러니까. 정말 비싸다 보니 맞아요.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속 좀 쓰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5가지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휘핑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휘핑 퀴즈 드릴게요. 국내에서 하나에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것이 미국에서는 1,000원대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죠. 충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이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사과, 2번 용과, 3번 모과입니다. 네, 보기 한 번 더. 1번, 사과, 2번, 용과, 3번. 모과입니다. 네.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힌트 요정 출발했습니다. 아니, 앞에 하나 더 붙여요. 날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힌트 요정 네. 출발했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찰떡 같은 힌트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제가 찰떡같이 힌트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네. 그냥 거저주자라는 네, 취지로다가 네. 네. 정답 보내주실 것이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열어두었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휘 아나운서는 여기서 작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